안녕하세요, 성민식당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요리 선생님은 만화책인데요, 요리를 만화로 배웠으니까 참치 해체를 장난감으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장난감을 선물 받았는데 머리를 이렇게 따야 되는데 칼이 안 들어요. 자, 그래서 그냥 손으로 분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원래 머리를 반 갈라 가지고 해체를 하는 것 같아요. 머리에 비해서 눈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 보니까 이 친구는 비가이는 아니고 아마 참다랑어가 아닌가 싶은데, 자, 가마도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선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부위인데 저렇게 쉽게 분리가 되죠. 일반적으로 참치 대가리를 사면 저 부위는 안 오더라고요. 자, 해체를 하기 위해 반을 쪼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 턱이 분리가 되는데, 실제로 참치 대가리를 주문할 때 저 부위도 안 옵니다. 바로 이렇게 남은 부위만 오게 되는 거죠. 일단은 볼살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눈깔이 이렇게 쏙 하고 빠지게 되죠. 네, 눈이 없는 참치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저 정수리 쪽에서도 살을 저렇게 발라낼 수가 있습니다. 정수리살을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지 봤더니 노텐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참치 입의 위쪽에 입천장에도 살이 있는데 이거는 구현이 안 됐습니다. 참치를 해체할 때 가운데에서 칼을 한번 집어넣고, 그리고 위랑 아래를 자르게 되죠. 이렇게 해서 뜨는 걸 5장 뜨기라고 하는데, 이 단면을 보고 참치에 기름이 얼마나 찼는지 본다고 합니다. 자, 원래는 살이 통째로 떼어져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껍질부터 분리를 해요. 껍질을 분리를 하면 안쪽에 저렇게 살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아무래도 냉동 참치만 토막으로 쳐진 걸 사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갈수록 기름지고 뒤쪽으로 갈수록 기름이 없고 침출도 많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살들을 하나하나 분리를 해보면 안쪽에 또 다른 구조들이 나와요. 그래서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앞가미, 속살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혈압육은 구현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장기도 보이고요.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 위와 심장과 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가미를 분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뼈가 나오는데, 참치 같은 경우에는 저 뼈 사이에 살을 이렇게 긁어 가지고 먹죠. 칼로 긁지는 않고 숟가락이나 조개를 이용하는데, 참치 알도 먹을 수 있고요. 참치 위 같은 경우는 젓갈을 담기도 하고, 심장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해볼까요? 자, 과연 장난감으로 배운 참치 머리 해체 할 수 있을 것인가? 안녕하세요, 덕이입니다. 징그럽지? 차가워. 됐어. 안녕히 계세요. 자, 덕이의 촉감놀이가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참치 대가리를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치 볼 쪽에다가 껍질과 살 사이에 저렇게 칼집을 넣어 주세요. 그러고서는 껍질을 잡고 저렇게 톱질하듯이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겨 주세요. 참치 머리 같은 경우는 바닥에 딱 붙지 않으니까 저렇게 장갑을 끼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다음에는 뼈와 살 사이에다가 칼집을 조심스럽게 넣어 주도록 하세요. 어느 정도 해동이 되면은 이제 칼을 넣었을 때 안 들어가면 뼈고 들어가면 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 아가미 쪽은 칼을 살짝 눕혀야 되고요. 그리고 눈알 주변으로는 저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칼을 넣어 주시면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 주둥이 앞쪽까지도 한번 확실하게 끊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뼈와 살 사이에 칼을 눕혀서 조금씩 톱질하듯이 썰어서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뼈와 살 사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끊어 주시면 살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지요.
사실 볼살 중에서 저 뼈에 바짝 붙은 부분은 이 핏기가 많은 부분이어서 뭐 저렇게 바짝 파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따 회를 먹으면 저 부분은 좀 비리기 때문에 그냥 대가리 뼈에 남겨놨다가 나중에 뭐 에어프라이어 같은 거에다가 구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볼살을 제거했다면 이제는 눈알을 파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조금 두려운 것 같지만 네, 참치 눈알도 오늘은 제가 먹을 부위죠. 눈알을 중심으로 저렇게 동그랗게 톱질하듯이 칼질 해주시고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저렇게 눈가를 빼주셔야 되는데 너무 얇은 식도를 쓰시게 되면 칼이 상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좀 튼튼하고 칼날이 두꺼운 식칼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칼집이 안 들어간 부분을 다시 한번 저렇게 삥 둘러주시고 천천히 눈가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꾸 눈알을 뽑는다고 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긴 한데요. 진짜로 눈알을 뽑는 거니까 다른 표현을 할 말이 없네요. 자, 일단은 눈알을 뽑아서 이렇게 보면 왠지 미안한 마음도 느껴지고 그런데 일단 잠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치에서 맛있는 살 중에 하나인 두육살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육살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 머리 위쪽에다가 껍질을 까준 다음에 살의 위치를 확인하고 파내주는 게 조금 더 살을 파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두육살 같은 경우에는 볼살에 비해서는 껍질이 얇기 때문에 가급적 껍질 쪽으로 붙이는 게 좋기는 합니다. 네, 저렇게 껍질에 살이 묻어가면은 조금 아깝겠죠. 그래서 껍질과 뼈 부분이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저기는 저렇게 조심스럽게 톱질을 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두육살의 위치가 잘 보입니다. 두육살을 바르기 전에 이번 입천장살을 먼저 바를 건데요. 제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입천장 주변에 저 하얀 부분을 칼집을 내서 제거를 해줄게요. 그러면 마치 안쪽에 이 소고기처럼 붉은 살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뼈를 따라서 대가리 위쪽으로 칼집을 한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뼈를 피해서 약간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마치 이제 과일 파시는 분들이 이제 수박을 모양내서 자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선 끝에서부터 저렇게 칼을 삥 둘러서 꺼내주시면 입천장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이제 기름장 찍어 먹으면 육회 같다고 하시는 부위죠. 자, 이제 두육살을 발라볼 건데요. 두육살은 2번 바를 거예요. 일단은 위쪽에서 뼈를 따라서 칼집을 한번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좀 더 위쪽에서 칼집을 넣어 주세요. 저걸 이제 껍질을 까지 않았으면은 눈에 보기가 힘든데요. 껍질을 벗겨냈기 때문에 살의 위치를 생각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육살이 보는 거랑 안쪽에 뼈가 박혀있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쁘게 파지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좀 더 볼살 쪽에 있는 위치의 살도 저렇게 칼집을 한번 내주고 뼈를 따라서 칼을 쭉 타고 내려가면은 또 한 조각을 발라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부분은 기름기가 많거나 막 대단히 맛있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처럼 굳이 알차게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 자, 덕이가 눈알을 또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해서 저렇게 만져보게 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저렇게 생선을 열심히 해체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덕이도 범상치 않은 것 같네요. 자, 이제 눈알을 감싸고 있는 살을 발라낼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안화살 혹은 육방살이라고 하는 건데 저게 눈알을 예쁘게 파내면은 큰 조각으로 6조각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눈가를 예쁘게 파내지 못해 가지고 예쁘게 6조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눈알 부분에 하얀 지방 같은 부위를 걷어내게 되면 저렇게 붉은 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눈알만 남게 되는 거죠. 눈알도 익혀서 조리해 먹기는 하지만 저는 굳이 오늘은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먹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 눈알을 반으로 쪼개보면 안에서 참치의 수정체를 꺼낼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하얀 눈덩어리 같이 생겼는데 옛날에는 이걸 잘게 부셔갖고 소주에 넣어서 눈물주라고 해서 먹기도 했죠. 저 부분이 세균이 많이 번식할 수 있다고 해서 요즘에는 눈물주를 별로 안 주는 추세입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참치 대가리에서 살을 떼어놨다면 이제는 세부 부위를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을 보시면 저렇게 하얀 지방이나 근막이 붙은 것들은 세심하게 잘 제거를 해주시고, 너무 어두운 부분도 핏기가 있어서 비린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따로 빼놨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얀 부분들 중에 심줄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냥 먹으면 좀 질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게 상당히 귀찮은 부분이죠. 호다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분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볼살을 심줄을 따라가면은 저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끝부분에 힘줄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참치 머리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저렇게 살을 발라내고 질기거나 비린 부분을 잘라내고 나면 먹을 게 없죠. 자, 이 부분은 입천장살인데요. 붙어 있었던 저 하얀 부위와 근막 부위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치의 머리살 중에서 저렇게 검붉은 부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해동돼서 부드러운 것보다 차라리 좀 차갑게 먹는 것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회를 썰었을 때 모양이 안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잘게 다져줄 건데요. 파도 생선살의 반 정도만 함께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을 하나 더 꺼내서 아주 마구마구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기도를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썰어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게 만들어 놨더니 어떤 부위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얘는 정수리살이고요. 혹시 썰다가도 이제 중간에 심줄 같은 게 나오면 군데군데 제거를 해주셔야 먹었을 때 질기지가 않겠지요. 분명히 제가 썰어 놓기는 했는데 작게 만드니까 헷갈리긴 합니다. 여기는 안화살인 것 같고요. 좀 전에 썰었던 부분이 입천장살이고 지금 썰고 있는 부분이 크게 잡은 볼살 중에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겉에 붙어 있는 심줄을 최대한 세심하게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식감이 좀 있기 때문에 결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썰어주세요. 우리 앞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앞가미도 조금 놔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기도로도 작은 접시에다가 담아줬어요. 자, 덕이의 시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살 먹어볼까요? 작은 걸로. 자, 덕이는 평소에는 앞가미를 좋아했는데 얘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도리도리하고 있죠. 아무래도 머리 부분이라서 비린 향도 나고 약간 질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입천장살을 가지고 저렇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어허, 먹은 걸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저렇게 장난치고 먹기는 했지만 표정이 안 좋죠. 입천장살도 입에 안 맞았다고 하네요. 머리 부위는 엔간하면은 비린 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줄을 제거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안심과 앞가미를 가장 좋아하는 덕이 입맛에는 좀 질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씹긴 했지만 평가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안녕. 어디가 제일 맛있다고요? 이거요. 네, 역시 덕이는 앞가미가 최애 부위였고 머리는 맛이 없었던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 참치 장난감으로 배우는 참치 해체인데요. 뭐 이거 가지고 공부가 됐던 건 아니고요. 한 8년 전에 머리를 한번 손질해 본 적이 있고 덕이가 이걸 보더니 머리 해체를 보고 싶다고 해서 겸사겸사 오랜만에 작업해 봤습니다. 자, 능숙한 솜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조만 알면 가정에서도 별로 어렵지 않게 대가리에 있는 살을 발라낼 수 있으니까 평소에 참치집에서 대가리에 있는 살을 떠주는 게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매했던 구매처는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해보고 싶으신 분은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참치 대가리 해체를 해봤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귀여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문식당이었습니다.